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트로젠이에요. 안트로젠은 회원분들과 함께 4만 원부터 사기 시작했고 6만 원대도 또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는 가지고 있는 안트로젠의 일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 차트가 무너지고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 회사의 무기명채권과 회사의 약정에서 이루어진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가격 제시가 돼 있잖아요. 기간 수익률이랑. 그래서 채권은 딱 약정과 기간 수익률과 금리와 이표제를 넣으면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가격대로 가져가면 이제 안트로젠이 더 높게, 지금 여기 나와 있을 때는 가격이 95,500원이었는데요. 이미 10만 원을 넘었다가 지금 다시 8만 원대예요. 하지만 안트로젠 갖고 있는 일부는 저희가 익절을 상당히 많이 해나갔고 큰 수익이 났던 종목이지만 나머지는 없다입니다. 그럼 지금 95,500원대 나왔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8만 원대요. 아유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안트로젠은 올라갑니다. 이거는 차트도 아니에요. 저도 아니고 제가 분석한 뭘 믿고 그럴 수는 없죠. 회사가 약정한 무기명자가 발행한 채권 안에서 기간 수익률을 보면서.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냐? 복잡하게 해야지 돼요. 잃지 않으려면 쉽게 차트를 보고 이거 무조건 간다 떨어지면 찍고 빠졌잖아요. 빛보다 빠르게.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양심적으로, 양심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양심이 없어서 뭐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안트로젠을 보면요. 금융비용 부담률이 7.60이에요. 보통 제약회사나 바이오가 아니면 5를 넘지 않기를 바라는데 제약회사에서 7.6, 제약회사는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한 22까지도 있지만 더 높게 올라간다. 금융비용 부담률이. 그럴 때는 조금 매매를 그냥 관심을 두지 마셔야지 돼요. 그 정도로까지 이자를 많이 낼 때는 무기명채권이 있어도 뭔가 가능성이, 콜옵션이 꼭 잡혀 있더라고요. 즉 회사가 저가에서 사들이거나 아니면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이에요. 그래서 유보율이 이건 보면 현금이 빚보다 109배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 회사는 청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주가가 과연 고점은 아니겠죠. 또 여러분 보면 어떻게 보면 주당 매출액을 보시거든요. 안트로젠도 주당 매출액은 459원이에요. 이 주당 매출액이 10만 원이 나왔다.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습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보고 하지만 차트는 후행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현금은 미래예요. 미래를 보려면 드러난 기사에는 눈 하나 깜짝도 하지 마십시오. 그 공시는요. 공시는 그렇다 쳐요. 공시도 공시자금을 냅니다. 기사는 아무나 낼 수 있어요. 좀 확실한 기사를 내야 되지만 나중에 기사가 잘못됐다고 뭐 정정을 내던,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회사의 자금 내역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사의 자금만 보면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금이 빚보다 109배가 많은데 또 이 상황에서 출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기명채권이 발행되고 무기명,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에 담보도 없습니다. 보증도 없어요. 이자도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기명자는 정말 겁이 나요. 근데도 막대한 자금의 채권을 발행을 했다. 너무나 안트로젠의 지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유는 왜요? 주가가 떨어질까? 아니죠. 안트로젠이 하고 있는 지금 임상이 성공 확률이 높냐고요? 성공 확률이 높나 낮나 이게 아니라 확실성이 거의 90%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100%는 임상이 3상까지 끝나봐야지 알잖아요. 근데 또 여기에 임상이 3상까지 끝나야 되는데 임상을 하면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빚도 안 쓰고 무기명채권에 도움도 안 받았다 그러면 더더욱 볼 것도 없죠. 임상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은 임상하기 전에 유증부터 하겠죠. 그냥. 근데 안트로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7.60은 많지 않은 빚이지만 무기명채권이 발행을 했어요. 그만큼 안트로젠 채권 좀 주세요예요. 그래서 안트로젠은 이미 저희가 4만 원대부터 들어갔지만 그리고 또 6만 원대도 한번 들어갔어요. 그 이후로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건데 익절을 하고 일부 있는 모양은 여러분이 얼마까지 올라가나 안트로젠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0만 원 넘냐고 넘죠. 12만 원까지 가냐고요. 그것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이상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 방송에서는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는데요. 안트로젠입니다. 안트로젠도 마찬가지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맨날 마이너스, 벌지도 못해요. 근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2018년도 12월 지금 하고 있는 임상 때문이죠. 그리고 2020년 12월 분기별로 봤을 때 3월 달에 또 마이너스 34. 근데 그때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들어온 게 없어요. 없는데도 얘네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부었어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임상에 대한 그쵸? 결론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돈을 쏟아붓는데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이것도 4분기 계속 적자다 이러면 두려우실 수는 있어요. 보통 성풀 흑자 종목을 여러분이 보시는데요. 흑자는 이미 흑자가 다 났다. 뭐 굳이 적자를 찾을 건 없지만 흑자가 다 났다 그러면 주가에 이미 반영된 거예요. 회사가 아무것도 없고 이미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인데 투자활동 별로 전혀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주가가 막 떨어져요. 회사는 흑자가 진행되는데 그때는 이미 회사는 고평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밑바닥이네? 예를 들면 삼강 M&T요. 2,600원 들어갈 때 보면 주가가 높다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2만 원의 추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강 M&T는 그해 2만 원 훨씬 넘어갔죠. 그 이유는 이 종목의 무기명채권은 소각이 아닌 주식으로 상장이 됐어요. 얼마나 많이 올라가길래 주식을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가 HLB도 상장입니다. 그래서 소각되는 종목도 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소각이 더 많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상장을 할 경우에도 그냥 상장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특히 3호채권 1년을 기다려서 받는 거예요. 이후에 1년 전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모는 3개월. 자, 그러면 다 3호로 하자고요? 아니요. 많이 발행을 해서 대주주 지분 및 시총 지분 및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공모로. 그래서 성풀이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이 반전이라는 이유가 자, 대형주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대형주는 이미 공모로 하지 찔끔 발행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 막대한 금액을. 자, 그리고 또 지분이 생각해 보세요. 최대주주 지분이 엄청나진 않잖아요. 그 최대주주 지분과 연관관계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앞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 바로 이게 안트로젠이 갖고 있는 차트예요. 이런 안트로젠 같은 종목은 올라가면서 예를 들면 조정이 있지만 이걸 이겨내고 갖고 가는 게 스윙 종목이니까. 근데 스윙 종목도 짧게 사고 팔고 그렇게 되면 도사죠, 도사. 그렇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스윙 종목은 10% 내에서는 가져가야 되는데 성원풀이도 종목 수가 많습니다. 올라간 종목만 티내기 위해서 절대 아니에요. 그럼 떨어지는 종목은 언급을 하면 안 된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더 신나서 채권을 보여드리거든요. 그때가 제일 재밌어요. 이 종목의 채권과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막 올려드리면 처음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십니다. 하지만 차츰 내용을 보시면 자, 한 가지씩 한 번씩만 언급해드려도 이 회사가 출자를 하고 뭐를 하구나. 이게 금방 티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저 공시 내용만 쫙 봐도요. 이 회사가 분명히 어떤 이슈에 해서 테마로 부각이 되는데 공시 내역을 보면 가끔 어디다 뭐 팔았다. 단위 판매 공급 계약 그것도 크지도 않아요. 그거 이외에는 아무도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싶다고 주가가 그럼 경영권 방어를 위한 회사는 채권 방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확실한 것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가의 움직임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제 채권을 보시면서 일단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실 텐데 지금처럼 100%가 넘는 이런 상승은 좀 중기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다 갖고 있다. 물론 안트로젠만 다 갖고 있다. 대박이죠. 한 1년에 뭐 한 6개월에 100%가 잃고 벌고보다 한 종목 들어가서 몰빵해서 뭐 100% 나면 다. 하지만 안트로젠 같은 종목도 조정이 있을 때는 그럼 못 견디실 수 있기 때문에 분할로 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풀의 모든 종목은 작년 4월부터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수익으로 다 전환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종목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물론 속 터져 종목 몇 개 있어요. 하지만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의 경영권 방어가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튈 때 무섭게 이틀 만에 58%를 찍고 목표 금액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성풀이 가장 좋은 점은 예약매매입니다. 예약매매는요, 어려우실 수 있지만요, 예약매매 해놓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종목은 성풀이, 예약매매는 증권사에 90일까지 가능합니다. 자, 못하실 것 같지만 저희 방에 연세가 70도 넘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증권사에서 휴대폰도 원격이 가능해요. 다 예약 매매를 해서. 그럼 여러분이 주식을 하면서 얽매여야 되는 이유는 단기 차트를 보고 막 불안하고 부들부들 떨리니까 예약 매매 딱 보면 업무 보실 때도 그렇고, 자, 빠르게 올라가서 치고 내려오는 게, 그중에 가장 쇼킹했던 게 코미팜이에요. 코미팜이 예약 매매 해놨을 때 가격 보시면, 자, 코미팜이 저희 손실이었거든요. 근데 채권은 정확하게 가격을 높게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순식간에 상한가와 그 다음 날, 자, 그 28%인가 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50%. 하지만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0-30% 정도 수익을 보고, 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약 매매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스팟은 시드가 좀 작으신 분들은 2차까지, 1차가 아니에요. 2차. 그리고 시드가 좀 크신 분들은 4차까지 가져가는데, 정말 수익 종목이 그 스팟 안에도 있다 그러면 10%는 자, 얼마 이상을 지지했을 땐 끝까지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10%가 이 채권 종목들은 거기서 2배, 3배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0%의 그 물량이, 자, 우리 자금을 늘리는 데도 영향을 줍니다. 자, 저희 성풀은 이제 말일날 계좌 공개를 합니다. 수익이 나셨던 분들이 계좌를 찍어서, 자, 근데 안 올라오면 제가 재촉을 합니다. 계속 올려주시라고. 이유는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까 봐, 손절을 해버렸을까 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아니면 평단을 낮춰서, 물론 채권 종목은요, 마이너스일 때 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정말 떨어져서 6,000원이 됐다. 그럼 그때 평단을 낮춰서 7,000원, 8,000원에 빠져나왔다. 더 하락을 해서 8,000원에 빠져나왔다. 있을 수 없습니다. 10,000원부터 들어간 리딩 그대로입니다. 자, 저가에 사셨어도 성풀의 리딩은 손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채권이 그만큼 자금 흐름이. 그러면요, 자, 그 막대한 채권자가, 자, 그냥 시장에서 10,000원에 사면 될 걸 6,000원까지 떨어뜨려 갖고 거기서 돈은 10,000원에 지급이 된 거죠. 그걸 이제 채권을, 자, 받아서 소각을 처리해야 되는데 6,000원에서 계속 망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채 지분이 너무 작을 때 배신, 최대 주주의, 그렇지 않으려면 최대 주주의 지분 내역과 발행한 채권 사이의 상황도 보셔야 되고, 그 금액차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경우가 보통 제약회사가 지분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분이 낮은 제약회사일수록 출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자, 믿고 이제 채권을 제가 파기 시작하는데, 한 50페이지 이상, 어떤 건 정말 보물선만큼 많이 봐야 되겠지만, 그 보물선만큼 많이 본 종목이, 자, 세계제약회사가 또 있습니다. 세계제약회사, 그러니까 이온제약도 이온제약이지만 안트로젠가, 그리고 자, HLB,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의 채권을 보면 자금 흐름을 다 보게 됐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아니요, 확실하게 성풀에서 공개된 종목은, 자, 이거 떨어져서 망했네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예약 매매를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자, 이틀 3일 만에 이거 웬일이야, 날짜가 다가오니까요, 우리가 아닌 깔짝 회사가 시총이 1,000억인데 뭐 1, 2억이 아닌 지분 대비 200억, 300억의 채권을 발행을 했다. 1년 동안 전환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불량 신주인수권, 비불량 교환권, 이익참가권까지 다 체크해서 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채권이 마이너스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날짜가 다가와요. 다가오고 이자 지급 시기가 다가온다 그러면 순식간에 상한가를 말고 VI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당연히 VI 이후의 상한가죠. 당연히 목표 금액을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 전후로 해서 걸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스팟 종목을 들어갔는데요. 10,000원에 들어갔어요. 제가 왜 10,000원을 자꾸 얘기하냐고요? 계산하기 쉬웠어요. 뭐 6,500원이면 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설명하다가도. 그래서 10,000원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팟이라서 뭐 한 10%에서 15%에서 11,500원인데 11,500원을 빛보다 빠르게 찍고 떨어져서 안 팔렸어요. 그러면 팔았는데 이건 아니죠. 자, 나머지도 안 팔려서도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주식에 채권이 들어갈 때는요. 물론 사유 발생하고 특이 발행 조건이 들어가지만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세 14%에 대한 주민세 10%, 그래서 15.4%가 또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다 그거 계산해서 빼고 들어가기 때문에 빛보다 빠르게 고점을 찍고 떨어진 종목도 다시 자, 그 금액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즉, 여러분이 스팟에 1차, 2차 때 자, 못 팔았다. 근데 간신히 앞에 예약 매매를 하신 분이 팔고 넘어갔다 해도 나머지는 다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을 제가 이자 지급뿐만이 아니라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15.4% 그리고 사유 발생 10% 특이 발행 조건까지도 다 빼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후에 더 올라갔는데요. 이런지만 그건 우리 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윙 종목은 여러분 10%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그 이후로 더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손실은 보지 않게 수익으로만 모든 종목을 매매하는 대신 10% 정도 수익 종목은 가져가셔야 되겠죠. 이것도 성불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스윙 종목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퓨처캠입니다. 퓨처캠은 현금이 빛보다 자, 6배 많아요. 공개 방송에서도 다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물론 유튜브에도 일찍 언급했던 종목이에요. 이 퓨처캠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자, 목표 금액은 23,000원 선 정도 해서 이 종목이 이제 조정인데 조금 밀리고 뭐 이랬지만 이쁘게 워낙 이렇게 세게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6배 정도 많아요. 그리고 근데 현금보다 부채가 많다. 일단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떤 채권이 좋게 발행을 했고 뭐 이슈에 휩쓸려도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보율 대비 자, 반드시 부채를 보셔야 됩니다. 또 현금 흐름도 자, 2020년 9월에 쏟아부었던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아직 회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회사는 아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지만 투자활동을 계속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퓨처캠도 더 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퓨처캠은 일단 저희가 얘기한 목표 금액에 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퓨처캠도 모양이 예쁘게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까지 가는지는 아실 거예요. 네, 이때 당시에는 21,500원까지 갔는데요. 이때 15,700원대, 뭐 15,900원대 자, 이렇게 됐는데 일단 23,000원 부분가 또 예쁘게 갔습니다. 자, 원금도 이자도 지켜주지 않는 주식시장에서요. 위험자산이에요. 이거 국채가 아니에요.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국채도 하물며 원자재 위험자산으로 넘어가는 판에요. 팔고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의 반전 성공풀이 저희 후기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실계좌 인증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기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